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현태 회계사입니다. 지금부터 25년 세무사 2차 동차 시험 합격을 위한 우리경영 아카데미 동차 종합반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1차 시험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 흘렸을 땀 한 방울 한 방울에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시험 다 끝났다고 안심하기에 마냥 쉬기에는 우리 2차 시험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죠.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거든요. 자, 그러면 3개월 동안 우리가 생동차를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같이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자, 일단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동차는 정말 힘들어요. 1차 시험 초시생으로 치르고 나서 동차하기까지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노력과 그 다음에 하늘의 운이 작용을 해야 생동차를 할 수 있다는 걸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이제 설명이 진행하면서 방법론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에 어떤 순서로 진행할 거냐면 대부분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세무사 2차 시험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할 건지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동창 종합반 안내 그리고 종합반의 특징 이런 순서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세무사 2차 시험 4과목이죠. 자, 회계학 일부,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 그 다음에 회계학 2부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세무회계죠. 그리고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논술 문제죠. 자, 여러분 회계학 1부, 재무회계, 원가회계나 회계학 2부, 세무회계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1차 시험 준비하면서 다뤘던 부분이에요. 근데 세법학 1부, 2부가 여러분 처음 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세법 개론 단계나 객관식에서 공부한 세법 내용이죠. 이거 이제 세법학적으로 풀어가는 개념이다. 다만 이제 1차에서 공부 안 했던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몇 가지 특수주제, 간접세나 지방세 몇몇 분들이 추가되는 것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낯설어요. 낯설고 여러분들 이따가 제가 강의 드리겠지만은 일단 동차를 하기 위해서는요. 세법학에서 정말 과락이 안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법학 면과락을 하고 회계학 1부, 2부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맞음으로써 평균 합격 점수를 맞추자. 이게 이제 1차 시험, 특히 동차생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게 뭐냐? 맨 밑에죠. 40점을 넘어야 된다는 거야. 각 과목별로. 과락이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각 과목별 배점 40점을 넘는 상태에서 득점자 순서로 일단 합격자를 추립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여태까지 보시면 2차 수험 응시 중에서 약 10%에서 15% 정도 합격생이 배출이 되는데 합격생 평균 점수 있죠. 그게 50점을 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보통 40, 한 7, 8점대. 물론 어떤 때 문제가 좀 쉽게 나올 때는 50점 넘게 합격 평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법학에서 과락을 면하고 회계학 1부, 2부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맞아준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전부 90분씩이니까 1시간 30분씩이죠. 자, 그래서 각각 100점 만점으로 400점 만점 이렇게 생각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시험 자체가 특히 회계학 2부 같은 경우는 정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일단 한 80점 정도를 접근해가지고 거기서 50점 정도를 맞는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회계학 2부를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른 과목들도 선생님이 이제 개강하고 나시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시험에 좀 쉽게 나오면 좀 더 많은 점수를 목표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평균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과목별로 대응 전략은 선생님들이 개강하면 아마 첫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일단 개략적으로나마 2차 시험이 어떤 식으로 치러지는지를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차 종합반 안내인데, 자, 여러분 시험 치르고 나서 며칠 정도 쉬시고 나서요, 바로 개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차까지 3개월 며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개강을 한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일단 우리가 강의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아까 앞에 보시면 일단 시험 날짜가 8월 2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3개월 며칠 정도 남아있고 개강하고 그리고 종강하고 나서 약 한 20일 정도 보려면서 20일 정도 시간 그때 여러분들이 최종 정리를 하고 나서 시험장에 들어가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주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1시인데 오후 강의가 있을 때는 아마 오후 강의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자, 이런 경우는 이제 2시부터 6시까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수강 접수 시간 확인하셔가지고 늦지 않도록 그렇게 접수를 해주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동차종합반 선생님을 지나신 선생님들 몇몇은 뭐 제가 굳이 여러분께 소개를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 합격한 선배들한테서 이미 검증이 되시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김영도 선생님, 원가회계는 임세현 선생님, 그 다음에 세법 세무회계, 그러니까 회계학 2부죠. 회계학 2부는 제가 담당을 하게 될 거고요. 세법학은 정병상 선생님하고 정윤 선생님께서 담당을 하실 겁니다. 선생님들을 믿고 따라가시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강의를 할 때 당연히 동차의 경우는 가지를 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다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없으니까 특히 세법학은요. 선생님들이 다루는 주제 이거 하세요라고 하는 부분만이라도 하고 가야 돼. 왜냐하면 워낙 방대하거든요. 그죠? 선생님이 동차반으로 다뤄주는 내용 자체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게. 근데 처음에 아무튼 동차를 할 때, 생동차를 할 때는 일단 세법학이 일단 이런 게 가장 어렵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차를 하기 위한 전략은 기본적으로 처음 다루는 세법학에서 과락을 나지 않는다. 이게 진짜 중요해. 면 과락하고 어떤 과목이든 과락을 안 나야 되겠지만 특히 세법학에서 과락이 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요 사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들으셨겠지만 세무회계, 회계학 2부에서 과락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회계학 2부 과락률이 28%인가 29%가 될 거예요. 그렇죠? 문제 자체가 만만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과목이고 간에 과락이 없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일단 특히 세법학 관련된 건 처음 접하다 보니까 과락에 대한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믿고요. 선생님이 다루는 주제를 계속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회계학 2부, 제가 논다운 회계학 2부 세무회계인데 이게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 동차니까 얇은 교재로 그냥 잠깐 짧게만 공부하고 가야 되겠지? 진짜 점수 안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28점이라니까 평균 점수가 일단 우리 과락을 떠나가지고요 30점도 못 맞추는 평균 점수가 나왔을 정도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강의 시간에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낄 건 제껴야 돼. 어떤 주제는 내가 해도 도저히 못 맞겠다. 근데 이게 잘 나오는 주제는 아니다. 과감하게 제껴야 됩니다. 동차를 할 때는요. 근데 가져가는 부분 이것들은 어떻게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맞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모든 범위를 다 할 수는 없다. 동차를 준비할 때는 제낄 건 제낀다. 대신에 내가 가져가는 주제는 정말 어떤 문제의 유형이 나온다라도 나는 맞아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회계학 2부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게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회계학 2부는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를 여러분들이 폭넓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작년 시험 같은 경우도 폭넓게 깊게 나왔거든요. 폭넓게 공부해서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하신 다음에 법인세는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 자, 내가 가져갈 주제는 가져가고 제낄 건 과감하게 지킨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강의 드릴 때 출제 경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학 1부나 세법학 관련된 어떤 준비하는 과정들은요. 선생님들께서 개강하는 첫날 아마 OT 개념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저희 동차종합반 특징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진도별 모의고사 있죠. 자, 우리가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그때 진도 나가면서 진도별 모의고사가 과목별로 실시가 될 거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진도별 모의고사 할 때 매일매일 공부한 내용 복습하신 다음에 이 진도별 모의고사 할 때 다시 한번 그간 공부한 내용을 복습을 하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시험 문제 나왔는데 내가 어떤 걸 실수하고 어떤 걸 접근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느냐
이런 걸 가지고 피드백을 시키면 아마 이 진도별 모의고사가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효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맨 처음에 점수 고득점을 맞는다. 그러기는 힘들어요. 고득점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매일매일 공부하고 복습하고 그리고 진도별 모의고사 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한다. 그리고 시험을 치렀더니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도 좀 느끼게 되고 내가 아는 부분들을 이렇게 실수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는 걸로 활용을 하게 되면 아마 모의고사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일단 특징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희 우리경 아카데미 부대 시설 관련된 내용인데 다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참고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 1차 시험 올 때까지 참 많은 힘든 과정을 거쳤죠. 자, 조금만 이제 참으시면 돼. 자, 일단 2차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자, 최선을 다해서 힘들다 하더라도 합격한 후에 전문가로서의 길을 가고 있을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화이팅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나 저희 직원분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합격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거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동차종합반 설명회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 나중에 따로 공지가 되겠지만 우리 동차종합반 중에 회계학 2부 제가 담당하는 과목에 한 6회 정도 분량이 도저히 스케줄이 안 돼가지고 부가가치세하고 법인세 앞부분은 동강으로 제공이 될 거거든요. 그 부분들은 별도의 공제가 나갈 거고 제가 또 세무에게 OT 할 때 동강으로 미리 여러분께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설명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우리가 동차를 하기 위한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 일단 처음 공부하는 세법학 1부, 2부에서 40점을 넘는다. 근데 그게 혼자 안 되니까 선생님들께서 다루는 주제를 가지고 간다. 여러분 이 다루는 주제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유예가 됐을 때 다루는 거하고 범위 자체가 아주 다르거든요. 그래서 동차 따가 오히려 그럼 회피할 수 있어.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차에서 끝낼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자. 선생님이 다루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간에 소화하려고 노력을 하자. 그리고 일단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오지 않는 한 회계학 1부, 2부에서 50점 정도를 목표로 하자. 근데 그것도 선택과 집중을 하자. 모든 문제를 다 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일단 버릴 건 버리고 많이 나오는 부분은 버리면 안 돼요. 많이 나오는 부분은 어렵더라도 가져가고 좀 적게 출제 빈도가 낮은 부분에서는 일단 내가 이 부분은 과감하게 제끼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혼자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막 가지를 치를 거니까 선생님들 믿고 따라가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개강하기 전에 마음 다짐하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 정말 생동체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그런 다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